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가 되게 없는 날인데 오늘 이제 물브라든지 축구 이렇게 좀 그냥 떠드는 거만 봐주시고요. 오늘 또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에 이렇게 679에 써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 방송 1주년 기념, 어제가 1주년이었었거든요. 방송 처음 킨지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경기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경기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오늘은 불펜 소모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불펜 소모가 비슷하다, 불펜 소모 어디가 앞선다, 뭐 연투 같은 걸 또 이렇게 쭈루룩 다 해놨는데, 특히 어제 경기들은요 불펜 소모가 굉장히 좀 많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보면은 대부분 경기에 막 이렇게 괄호 열고 연투가 몇 명 이렇게 막 같이 써놨는데, 내일은 한마디로 불펜 소모도가 너무 좀 많은 팀들이 많아요. 연장 혈투를 펼치는 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펜 구간에서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날이다, 평소보다도 높은 날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첫 경기 페피오랑 이제 번즈가 붙는데, 사실 페피오가 지난 시즌 다저스에서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시즌 막바질 때. 근데 템파베이로 옮기고 나서도 뭐 3점대 방울 후반대지만은 나쁘진 않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3실점가량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볼티모어의 번즈 같은 경우는 시즌 방울 2.26, 제가 쭈루룩 봤거든요. 올 시즌에 코빈 번즈는 여전합니다. 그냥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런 거 빨간색들이 좋다고 했는데, 투수 지표상으로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요. 서번트의 아이돌급 투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즌 방어율도 2.26으로 사이영을 수상한 시즌 이후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뭐 여전히 커터 같은 거 많이 던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올 시즌은 특히 예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매년 이렇게 번즈의 커터 그리고 커브볼들, 이런 커터나 커브가 꾸준하게 플러스 피치를 보이고 있는데, 올 시즌도 아직 시즌이 마무리 안 돼가지고 여전히 플러스 피치예요. 시즌 마무리 될 쯤에는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다. 뭐 피안 타율이나 장 타율 같은 것들 예년이랑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코빈 번즈는 예년에 비해서 방어율 같은 것들은 확실히 낮아졌는데, 투구 내용도 다 비슷하고 그 이닝 대비 피홈런이라든지 볼넷이나 뭐 삼진 개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그냥 비슷합니다. 뭐 지난 2년 동안 비교적 방어율이 높긴 했지만 올 시즌은 투구 내용 자체는 큰 변함은 없는데 방어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득점 지원도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 제가 어제도 디트로이트의 타릭 스쿠발이 어제 거의 뭐 디트로이트가 10점 가량 냈잖아요. 근데 요즘에 디트 빠따 보면은 스쿠발이어도 오바가기 무섭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스쿠발 경기는 잘 쳐주더라고. 오바가 나고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코빈 번즈도 득점 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고 선수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볼티모어를 꽂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요즘에 빠따 같은 것들도 이 템파베이가 최근 4경기 동안 8안타, 9안타, 2안타, 6안타 이런 식이어가지고, 물론 뭐 이 경기가 수입 찬스 아니냐, 볼티모어가 수입 경기는 못 가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제 개인적인 통계로는요, 이런 수입 찬스에서 어떤 팀들이 수입을 할 확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그냥 거의 뭐 반반 정도로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수입은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고, 저는 볼티모어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피오 같은 애들이 이렇게 좀 플라이볼 투수이기도 하고 상대방이랑 정면 승부를 하는데, 올 시즌 102개의 홈런을 까고 있는 이런 볼티모어와의 정면 승부는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저는 볼티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미네소타 대 콜로라도, 양팀 다 요즘에 빠따를 정말 좀 믿기가 힘든 팀이에요. 어제는 그래도 미네소타가 14안타나 치면서 11점 뽑았지 않냐. 문제는 여기 중에 7점이 11점 중에 7점이 연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거품이 있어요. 미네소타 빠따 그전까지만 해도 5연패 달리고 있었고, 5연패 기간 동안 2안타, 6안타, 10안타, 8안타, 6안타 이렇게 치면서 그 어제 전까지만 해도 2경기 동안 빵점이었었거든요, 득점이. 그래서 미네소타 빠따를 이게 연장에서 조금 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의심을 하는 편에 있고요. 콜로라도는 얘네도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직전 경기 5안타에 그쳤는데, 그전에는 뭐 12안타, 10안타 막 이렇게 쳐주면서 콜로라도도 빠따가 홈이든 원정이든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편인데, 사실 내일 선발 투수들이 크리스 패덱이나 이 다코 다우슨 둘 다, 패덱은 홈에서, 다코 다우슨은 원정에서 잘하는 모습들이 올 시즌에 많이 눈에 띄거든요. 패덱은 홈에서 3.26, 원정 8.20, 다코 다우슨도 홈에서는 7.57, 원정 3.41로 각각 홈이랑 원정에서 잘한 투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양팀 뭐 선발 투수 레벨로는 사실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크리스 패덱 요즘 들어서는 두 경기 동안 양키랑 켄자한테 양키스한테는 4이닝 7실점, 켄자한테 5.2이닝 4실점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화끈하게 좀 많이 쳐맞고 있습니다. 얘가 좀 좋았던 구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점도 많아진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다코다저스는 그전까지 꾸준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직전 신시애티와 이런 쿠어스 경기에서 한번 4.1이닝 4실점으로 얻어터진 바가 있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땅볼 유도 비율 같은 게 좋아가지고 쿠어스에서도 막 그렇게 좀 뭐랄까 리스크가 있는 투수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필라델피아 6이닝 2실점하고 다저스 상대로 7이닝 1실점 해주고 요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직전 신시내티전에서 많이 꺾였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것도 볼만한데 다코다저스는 미네소타 애들한테 39타석 동안 1호위 정도로 상당히 강한 편이었었고 크리스 페덱도 물론 이게 표본은 얼마 없지만 콜로라도 애들한테 217 정도로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양팀 다 상대방한테는 좀 강한 면모가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뭐 별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것도 어제랑 비슷해요. 제가 이게 콜로라도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콜로라도가 이 새끼들 승수 같은 것들도 엄청 막 미달도 아니고 그냥 역배 같은 거 볼만해. 이거 솔직히 말해서 패덱 믿고선 미네소타 가기도 어렵고 요즘 빠타 생각하면은 콜로라도의 이게 배당이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요. 내일 워낙에 갈 게 없어가지고 그냥 콜로라도 프렌이라든지 뭐 일반승 같은 거 그냥 고배당 찔러 볼만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만큼 미네소타 요즘 상태가 좋지가 않다. 다만 콜로라도는 내일 불펜 상태를 봤을 때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오히려 이게 좀 미네소타 쪽은 얘네들도 연투가 많기는 해요. 어제도 한 투수로 6명이나 썼으니까 양팀 다 불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불펜 구간에서 리스크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언더오버는 그냥 오버 보는 게 편하기는 한데요. 그냥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요. 다음 경기 켄자 대 양키스 참 재밌을 만한 경기죠. 하필이면은 세스 루고 직전 경기에 한번 절었던 루고가 나온다. 루고가 올 시즌에 굉장히 단단한 피칭을 해주다가 직전 경기 클브한테 6이닝 5실점 2피홈런 하면서 방어율이 1점대에서 2점대까지 올랐습니다. 시즌 방어율 2.13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는 2.72, 원정 1.69로 홈에서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다. 아무래도 이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도 타자 친화적인 면이 약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오히려 방어율이 조금 높은 모습의 루고고요. 직전 경기에 털렸다는 거. 반면에 카를로스 로돈 지금 시즌 방어율 3.08입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카를로스 로돈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보면은 카를로스 로돈이 이렇게 페스트볼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게 찍히는데 전반적으로 파란색도 꽤나 있고 아주 뭐 믿음직한 모습까지는 아닌데 뭐 예년에 비해서 옛날에 얘가 한창 잘하던 화싹 시절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절에는 이렇게 포심이나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대놓고 망했었고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는 마이너스 피치인데 페스트볼 자체는 회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페스트볼도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비해서도 이런 그 장타율 같은 것들 장타는 꽤나 허용하는 모습이 있다. 약간은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돈은 좀 잔루 같은 것들도 많은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돈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네요. 일단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이 로돈도 최근에 6연승 달리면서 6연승 기간 동안 방어율도 엄청 났었고 대부분의 경기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다 이제 많이 실점이 다 3실점이었었거든요. 꾸준하게 좋은 활약해주고 있었다. 그런 점은 일단은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세스 로고는 직전 경기를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올 시즌 이닝도 엄청나고 예년에 비해서 여전히 뛰어난 볼넷 내준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대한테 위기 자체를 많이 안 주는 투수예요. 그리고 양키스도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는 다소간에 소토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소토가 지금 팔꿈치 부상 때문에 약간 좀 빠지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양키스 요즘에 이런 뭐랄까 에런 저지의 큰 거 한 방? 그런 거 아니면 난 좀 약점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 어제는 이제 그 오스킥 같은 애들, 오스왈도 카브레라 같은 애들이 뜬금 활약해주면서 조금 뭐 좋은 모습도 보여주곤 했었는데 글쎄요 저지 말고는 딱히 해답이 안 보이는 요즘에 앤서니 모피도 최근에 좀 무안타로 부진한 면도 많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나는 켄자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 물론 켄자도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다. 양키는 3명밖에 안 썼고 저는 근데 저는 루고 나올 때마다 켄자 까는 편이거든요. 직전 경기 한번 부러지긴 했지만은 올 시즌 루고 덕에 먹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는 한 번 더 루고한테 기회를 줘보고 싶긴 합니다. 뭐 양팀 투수 모두 다 로돈이 켄자 애들한테 3-5-3으로 매우 약했었고요. 루고도 2-7-1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한번 켄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같은 거만 보고 싶긴 하네요. 언더 보는 건 아무래도 선발 투수 와꾸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건데, 켄자 얘들 요즘에 특징이 경기 후반부에 점수 많이 낸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뭐 켄자 프렌 아니면 일반승까지 보고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 여기도 특히 토론토 쪽에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러키는 대부분 하위권에 불펜만 썼고, 근데 대신에 선발 와꾸는 토론토가 앞섭니다. 코린 레아는 뭐 시즌 방어 3.53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고, 아무래도 베리오스가 지금 뭐 거의 레아보다 20이닝 가까이 더 먹고 방어율도 2.80으로 훨씬 낮습니다. 요즘에 특히 3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한테 3.2이닝 8실점으로 고전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세에 있는 베리오스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베리오스의 상태가 꽤나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대신에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이런 괜찮은 방어율 대비 그 2차 스탯적인 부분, 레아 같은 경우는 기대 방어율 값이 거의 한 5점대로 좀 뻥튀기가 많이 된 면이 있고요. 베리오스도 2.80보다는 이런 FIP 같은 부분들, 볼넷 적게 주는 거라든지 피홈런 많이 내준 것들,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사실 투수 개인 역량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해요. FIP가 4.3 정도 되니까 방어는 2.80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베리오스도 미러키 애들한테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50번의 타석 동안 174 정도로 상당히 상대를 잘했다, 미러키 애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요. 물론 내일 토론토의 불펜이 상당히 많이 좀 소모가 됐다는 거, 안 그래도 지금 불펜이 상태가 안 좋은 팀인데,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한데, 저는 또 한번 베리오스가 7이닝 정도 먹어줘야지 토론토가 좀 볼만할 것 같은데, 못할 건 없어 보이네요. 요즘에 미러키도 막 아주 빠따기세가 훌륭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디트로이트와의 시리즈에서 조금 폭격했던 그런 경기도 있기는 한데, 아주 생산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특히나 최근 5경기 동안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 베리오스가 시즌 11피홈런으로 피홈런이 조금 약점인 편인데, 요즘에 미러키가 홈런이 많이는 안 터집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물론 미러키가 이제 계속해서 원정에서 하다가 간만에 홈으로 돌아온다, 이런 게 좀 걸림돌이긴 한데요. 저는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론토도 빠따에 그렇게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냥 베리오스를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토론토 사이드의 언더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요. 경기 후반부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는 해요. 다음 이제 시애틀 대 화싹 경기인데, 야 이거 선발 왁구를 봤을 때는 일단 언더 찍고 싶어. 문제는 양팀 다 불펜 소모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 상당히 걸림돌이죠. 그래도 이제 길버트 같은 경우 홈에서의 강점도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시애틀은 홈으로 돌아가면 확실하게 그 이제 투수들이 많이 좀 수혜를 누리는 편입니다. 세이프 코필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투수 진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길버트 올 시즌에 3.12, 에릭 페디 3.27, 둘 다 상당히 낮은 방어를 기록 중이긴 해요. 물론 페디가 최근에 4경기 동안 6이닝 5실점, 6.1이닝 무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다소간에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한데, 그렇다고 시애틀 빠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화싹 리그 꼴찌 OPS 보이는 팀이기도 하고, 그냥 언더 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좀 불펜도 많이 썼고 그게 조금 걱정이네요. 그냥 화싹은 솔직히 패디 경기라든지 크로시에 나오는 경기, 이런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반대 까기는 조금 무서워지긴 하네요.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기준점도 7.5고 양팀 다 불펜도 엄청 썼고, 선발 투수만 믿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긴 하네요, 이 경기도요. 그리고 7.5 언더가 이게 배당이 1.6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는 보람 자체가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애틀도 이거 마행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일반승 배당 1.3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맛이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이제 로건 길버트가 이런 건 있었어요. 통산 시애틀 화싹 애들한테는 괜찮은 편이다. 에릭 페디는 물불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었으니까 별로 볼 건 없고요. 길버트가 47타석에 화싹 애들을 2-0으로 조져놨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대 오클랜드, 요즘에 딜런 시즈가 약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매경기 3-4실점 가량 해주고 있거든요. 얘가 5월 15일부터 최근 5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4이닝 5실점, 6.2이닝 4실점, 5.1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대부분의 경기를 3-4실점씩 꾸준히 꼬박꼬박 합니다. 이게 조금 리스크예요. 시즈가 상당히 좋았다가 요즘엔 조금 고꾸라지는 모습이 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런 밥입도 전체 1위 정도로 좋았었고, FIP도 상당히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느덧 시즌 방어율도 3.51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올 시즌의 투구 내용이 피안타도 상당히 적고 삼진도 많이 잡는다 이러면서 막 사이영 도전 페이스다 이랬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내리 지금 실점이 상당히 많은 모양새예요. 다만 뭐 내일은 샌디에이고 홈구장 펠코파크도 꽤나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 그리고 상대가 오클랜드 같은 물바다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일단은 시즈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긴 합니다. 샌디에이고도 어제는 조금 안 좋았지만은 애리조나한테 조금 부진했지만은 홈에서 빠따 페이스가 좋은 편에 속해요. 그 전까지는 3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 쳐주고 이러면서 원래는 홈에서는 별로고 원정에서 잘 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홈에서의 빠따도 많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반면에 이제 오클랜드 어제 연장전을 펼쳤음에도 7안타에 그쳤었고 최근에 지금 7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거든요. 오클랜드도 원래도 오클랜드가 빠따적으로는 뭐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따 포텐셜이나 여러 가지로 선발 왁구도 그렇고 이거는 샌디에고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샌디에고가 배당이 너무 별로죠. 가려면 마행 가야 되는데 홈마인이기도 하고 시즈도 매경기 막 3, 4실점씩 해주는데 에스테스도 최근 2경기 동안 뭐 5이닝 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갈만하지가 않아 사실. 1.3짜리 먹자고 일반승 찍기도 꺼림칙하고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내일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인데 자 카일 해리슨 얘는 그냥 꾸준하게 3, 4실점씩 계속 해주고 있죠 지금. 최근 5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그냥 꾸준하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카일 해리슨요. 뭐 작년에 뭐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투수 유망주다, 좌한 선발 유망주다 이랬었는데 그렇다고 성과 자체는 4점대 초반으로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요즘의 페이스가 조금 안 좋네요. 해리슨은요. 스펜서 아리게티 올 시즌 초반에 이 새끼를 대체 왜 계속 쓰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도 아리게티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회복세가 있긴 합니다. 이닝도 대충 많이 먹어주고 아리게티는 요즘 경기력이 좋은 편에 속해요. 직전 세인트루이스한테는 볼넷도 많았고 이러면서 금방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어느덧 방어를 5.79까지 원래는 방어를 막 8점대 9점대 이랬었으니까 요즘 활약으로 방어를 많이 깎아먹기는 했다. 그런 게 보이기는 하네요. 사실 조금 까놓고 보면은 해리슨이 조금 더 뭐랄까 이런 투수 유망주 단계적으로는 높을 수는 있지만은 아리게티가 성과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립니다. 최근에는요. 그런 것들은 보이고 얘도 아리게티도 높은 방어율 대비 FIP 같은 거는 3점대 끝자락으로 나쁘진 않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팀 최근 빠따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6안타 5안타로 최근 2경기는 부진했었고 반면에 휴스턴은 최근 5경기 동안 10안타, 5안타, 11안타, 11안타, 14안타 천사 상대로 못 친 편은 아니었어요. 어제는 근데 천사가 간만에 빠따가 대폭발해가지고 거의 한 16경기, 17경기만인가? 간만에 빠따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졌는데 그런 경기는 솔직히 예상이 불가능이죠. 요즘에 너무 못했으니까. 심지어 상대가 벌랜더였는데도 그랬으니까. 어제는 뭐 회심의 일격을 맞긴 했지만은 휴스턴이 최근에 빠따가 분위기가 나쁜 편도 아니고 하지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그렇게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다. 휴스턴이 내일 연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어제도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죠. 불펜 연투가 많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볼만한 것 같고 그리고 빠따 페이스 보면은 휴스턴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요. 축구 한번 쭉 볼 텐데 자, 일단 첫 경기 대 체코 대 마케도니아 아무래도 체급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체코의 홈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솔직히 체코가 저도 예상보다도 많이 뺐습니다. 몰타를. 물론 몰타가 유럽의 약체 팀이긴 한데 라인업 같은 것들도 힘을 많이 뺐는데도 꽤나 큰 점수차로 뺐거든요. 몰타를. 요즘에 뭐 A매치의 상승세라든지 일단은 좀 체급이 단단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이라면 무난하게 흐른다면은 체코 쪽을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경기도 배당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체코의 일반승이나 이런 것들 배당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욕심내실 분들은 마행 같은 것까지 노리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요. 근데 이게 또 유로 직전이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체코의 대승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1대0으로 좀 얌전한 승리 이런 것들 생각할 것 같네. 워낙에 이거는 좀 마케도니아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이 보진 않더라고. 네, 뭐 네덜란드 대 아이슬란드가 얼마 전에 잉글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했던 바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아이슬란드에 지금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라면은 제노아의 그비드민손이거든요. 근데 그비드민손이 이날 경기도 뛴 것도 아니었어. 여기에 있는 그비드민손은 다른 그비드민손이에요. 벌리에서 뛰는 그비드민손이고 저는 여러 차례 아이슬란드의 이런 팀적인 사이클이 길피 시그루드손의 이런 그 사이클이랑 맞물린 감이 좀 있다.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런 성비위 때문에 못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아이슬란드가 아주 나락을 갔다. 네이션스 리그 C까지 추락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번 예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이슬란드가 경쟁력이 조금은 있긴 했었어요.
그러긴 한데 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핀보가손이라든지 그나마 알만한 이름들도 많이 없는 형편이에요. 이나라는 진짜 뜬금 역배 중에서도 역배가 뜬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슬란드의 뭐 최근 A매치 행보나 유로 예선 행보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네덜란드한테 비빌 체급은 아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를 그렇게 높이는 안 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한테 후반전에만 4골 몰아치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저는 지금은 잘해야 4강권? 그런 쪽으로 보고 있긴 해요. 옛날보다도 네덜란드의 면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내려온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뭐 게임 특성상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게임 조립은 훨씬 더 낫고 아이슬란드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네덜란드가 쉽게 갈 만한 경기이기도 한데, 사실 메리트가 너무 없습니다 이 경기도. 네덜란드의 일반승이라든지 마헨이 1.47인데 갈만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2.5 마헨 가기도 조금 무섭고 거는 메리트 자체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경기는.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 터키 경기, 이 정도면은 양팀 다 비슷한 체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경기가 뭐 물론 폴란드의 홈에서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폴란드가 얼마 전에 제 예상이랑은 달리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좀 빠른 템포의 경기도 하고, 폴란드의 최근 경기력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한번 큰 역배 같은 것도 볼만하겠다 이랬었는데, 사실 뭐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날은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도 아끼고 그랬었는데 조금 쉽게 갔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이제 그 유로라든지 월드컵 이런 것들을 간당간당하게 진출은 하지만은 사실 그 대회 본선에서는 뭔가 보여준 적이 최근에 아예 없거든요. 폴란드는 저는 국제무대 경쟁력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레반도프스키 비롯해갖고 지엘린스키라든지 여러 괜찮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를 또 빚어내는 능력 같은 것들도 저는 조금 모자라 보이기는 하네요. 반면에 이제 터키 대 이탈리아, 제가 이 경기는 아주 풀 경기로 시청을 다 했는데, 이날 물론 이탈리아가 경기를 주도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터키의 차라놀루 같은, 그날도 진짜 레지스타 같은 모습 보여주면서 되게 단단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사실 결정적인 득점 찬스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크리스탄테가 골대 맞췄었던 그런 헤딩골 찬스, 세트피스 말고는 별다른 공격 찬스가 많이 없었어요. 어제는 이탈리아가 스카마카의 활약 덕에 좀 득점 찬스 자체는 많았는데, 이날은 그러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보스니아와 터키의 수비 레벨 차이도 있고. 하지만 이날 터키는 이제 그 오잔 카박, 이 친구가 그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가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수비적인 무게감도 떨어진 편이기도 하고, 이날도 보면은 하여튼 터키가 약간 늪축구 느낌 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터키가 엄청난 이런 뭐 득점 찬스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은, 이날 이탈리아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다. 4년전쯤에 이제 이탈리아 대 터키가 유로 본선에서 그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는 이탈리아가 3대0으로 부셨거든요. 그때랑 비교해서는 이탈리아의 마무리 작업도 어리숙한 감이 있었고, 터키의 이런 그 조직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터키가 뭐 데미랄이라든지 쇠윤주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이름값이 있고 했는데, 오잔 카박도 없는 그런 와중이어서 다소간의 수비진 무게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잔 카박은 터키 닭주전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한번 무승부 같은 거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폴란드를 높게 안 보는 데다 터키도 면면에 비해서는 국제무대 경쟁력이 뭐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무승부 정도 생각해 볼게요.